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철호입니다. 올해 72, 신경과 의사로만 40년을 살았습니다. 평생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분, 치매 환자분, 파킨슨 환자분을 돌보다 보니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누구보다 많이 봤습니다. 어제까지 혼자 걷던 분이 오늘은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어제까지 손주 이름을 불러주던 할머니가 오늘은 자식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 상당수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실천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수술, 검사, 약값으로 돈을 쓰기 전에 주방에서 9,000원짜리 기름 한 병만 먼저 바꾸면 막을 수 있는 뇌경색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싼 영양제도 어려운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기름을 버리고 어떤 기름을 하루 몇 숟가락 넣을 것인가에서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제 외래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미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재활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증상은 없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그래, 나도 오늘 저녁부터는 바꿔보자, 이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병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분입니다. 혈류가 끊기고 단 3분만 지나도 뇌세포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약 10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누적되어 이후 남은 평생을 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와 함께 살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3분입니다. 라면 물을 끓이는 시간, 화장실에 다녀오는 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암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암은 몇 달,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다가오는 손님입니다. 검진으로 발견할 수 있고 치료할 시간도 있고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은 다릅니다. 문도 두드리지 않고 한밤중에 들이닥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도둑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아침 눈을 뜨면 한쪽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외래에서, 병동에서, 응급실에서 본 환자분들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어서 자식 앞에서 기저귀를 차야 하는 할아버지의 눈빛, 숟가락을 들 힘이 없어서 며느리가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 먹으며 고개를 돌리는 할머니의 떨리는 입술, 입으로 말이 나오지 않아 속으로만 울어야 하는 환자분들의 굳어진 표정, 그 모든 것이 단 3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존엄성이라는 건 잃어보기 전까지는 그 무게를 모릅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여러분의 몸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는 첫 신호가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젓가락을 들다가 뚝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한쪽 다리가 휘청거리는 순간입니다. 말이 꼬이거나 평소 잘 쓰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문장이 뒤죽박죽 섞여 나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험입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이 올 수도 있고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이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났다가
쉬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도 절대 참지 마세요. 바로 응급실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괜찮겠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자기 합리화가 바로 뇌세포를 직접 죽이는 말입니다. 뇌경색은 나이, 직업, 학력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시거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흡연이나 과음을 하시거나 운동 부족에 비만이 있으시다면 이 네 가지가 겹칠수록 언제든 뇌경색이 올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이고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염증이 혈관을 좁히는 과정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기름으로 계란을 부치셨나요? 어제 저녁 볶음밥에는 어떤 기름을 넣으셨나요? 냉장고 문을 열면 어떤 기름병이 서 있나요? 그 기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조용히 막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대 후반, 저는 전공의와 젊은 교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샘 당직, 수술, 응급실이 일상이던 때였습니다. 새벽 3시 수술을 끝내고 나면 배가 고팠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거나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오거나 배달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싼 식용유로 계란을 부치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라면을 끓일 때도 기름 한 숟가락을 더 둘러 넣었습니다. 그게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의사니까 괜찮겠지, 젊으니까 버틸 수 있지 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환자들에게는 싱겁게 먹으라고, 기름진 음식 피하라고, 운동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그 어떤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아니면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동료 교수가 저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습니다. 일과성 허혈발작, 영어로는 TIA라고 부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끈적끈적한 피, 높아진 혈압, 올라간 염증 수치. 환자들에게 하던 말을 그대로 들어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동료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철호 선생, 이렇게 살면 몇 년 안에 큰일 납니다.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일과성 허혈발작은 뇌경색이 되기 직전에 잠깐 뇌혈류가 끊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몸은 원래대로 돌아와도 뇌는 이미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은 더 이상 가짜가 아니라 진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과성 허혈발작 이후 1년 안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가 수없이 많습니다. 200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발작 환자의 약 10%가 2개월 이내에 뇌졸중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주방 찬장을 열었습니다. 마가린, 쇼트닝, 정제 식용유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병과 들기름 한 병을 샀습니다. 그날부터 제 식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플레인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나물이나 비빔밥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하루에 물을 미지근하게 2컵씩 마시기 시작했고 병원 복도를 오가는 대신 점심시간에는 밖으로 나가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혈액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중성지방이 떨어졌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졌습니다. 염증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기름 하나 바꾸는 것이 실제 수치 변화로도 확인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그때 그랬던 적이 있나요? 몇 분에서 수십 분 동안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졌다가 돌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말이 잠깐 꼬였다가 괜찮아진 적이 있으신가요? 한쪽 시야가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회복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일과성 허혈발작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뇌 MRI 검사, 혈관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진단하지 마세요. 그때 괜찮았으니까 지나간 일이지 라고 덮어두지 마세요. 특히 의사, 간호사, 교사, 사업가처럼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한 직종일수록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를 단속합니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날 저는 검사지를 보며 처음으로 의심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재가 집 주방에서 정제 식용유를 모두 버리고 오직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들기름 두 가지만 쓰기로 결심한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된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기름 하나 바꾸는 것이 실제 수치 변화로도 확인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자기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리브유와 들기름일까요? 먼저 올리브유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올리브유의 주요 성분은 올레산입니다. 올레산은 단일 불포화지방산으로 혈관 염증을 줄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뻑뻑해진 혈관벽을 조용히 닦아주는 청소부 같은 겁니다. 201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프레디메드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하루 40ml 이상 섭취한 그룹이 일반 저지방 식단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약 30% 낮았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 약 10에서 15ml만으로도 혈전 생성 위험을 줄이고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여야 한다는 겁니다. 정제 과정에서 좋은 성분이 사라지는 일반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와는 다릅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열매를 첫 번째로 짜낸 기름으로 산도가 0.8% 이하이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고르는 4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한 녹색이나 갈색 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세요. 빛이 차단되어야 기름이 산화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원산지 표기가 명확한 제품을 고르세요. 셋째, 수확연도, 영어로는 하베스트 데이트가 표시된 제품을 고르세요. 넷째, 너무 싸지 않은 가격의 제품을 고르세요. 진짜 올리브유는 싸게 찍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 들기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기름의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억제하며 뇌세포막의 중요한 재료가 되어 기억력과 인지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201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약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생선이나 영양제보다 들기름이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흡수율이 좋고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으며 경제적이고 신선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어 드세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나물, 비빔밥, 국수에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 드세요.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올리브유 1스푼, 들기름 1에서 2스푼 정도면 대부분의 노년층에게 과하지 않은 양입니다. 올리브유는 가급적 생으로 드시고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만 드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름을 쓰고 계신가요? 냉장고를 열어서 기름병을 한번 꺼내 보세요. 라벨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식용유,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유라고 적혀 있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강한 가열을 피하고 약불에 짧게만 사용하세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 3개월 안에 먹으세요.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비릿하거나 군내 나는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작은 병으로 사서 한 달 이내에 다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존에 복용 중인 약, 특히 항응고제가 있는 분은 기름 섭취를 크게 늘리기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기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쁜 기름을 끊고 생활 습관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기름을 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나쁜 기름을 빼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뺄 것부터 정리하자고. 첫째, 마가린, 쇼트닝, 가공 유지를 끊으세요. 빵, 과자, 쿠키, 크림빵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직접 망가뜨립니다. 세계보건기구조차 트랜스 지방을 사실상 퇴출시키라고 권고했습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는 리플레이스 캠페인을 통해 2023년까지 전 세계 식품에서 트랜스 지방을 제거하자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둘째, 정제 식용유를 끊으세요.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포도 씨유 등 대부분의 값싼 대량 생산 기름은 고온 화학 정제 과정을 거치며 오메가6 비율만 과도하게 높은 기름으로 변했습니다. 한국인의 오메가6 대 오메가3 비율이 1대 20 이상으로 치우쳐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1대 1에서 1대 4 정도입니다. 셋째, 재사용 튀김 기름을 피하세요. 한번 튀긴 기름을 다시 쓰면 산화물과 독성 물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밖에서 검게 변한 기름 냄새가 나는 튀김은 절대 먹지 마세요. 이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 김호철 님이 제 외래에 처음 오셨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럽고 손발이 저리고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권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70% 이상 협착이었습니다. 경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다는 건 언제 뇌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호철님께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호철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아들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분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약도 시작하겠지만 기름부터 바꿔보자고. 집에 있는 마가린, 쇼트닝, 정제 식용유를 전부 버리고 올리브유와 들기름만 쓰는 법을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에 올리브유 1스푼, 점심과 저녁에는 나물이나 비빔밥에 들기름 1스푼을 넣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물을 미지근하게 2컵씩 마시고 하루 30분씩 걸으시라고 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외식할 때는 국물 요리 대신 구이나 찜을 고르시라고 했습니다. 호철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호철님의 눈빛에서 결심을 읽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호철님이 외래에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손발 저리는 게 거의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것도 사라졌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다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협착이 5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좋아진 겁니다.
호철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안 했습니다. 교수님이 시킨 대로 기름 다 바꾸고 물 마시고 걸었을 뿐입니다. 저는 환자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습관 변화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호철님처럼 이미 많이 막혀 있어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름 교체 외에 뇌경색 예방 생활 습관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시세요. 밤사이 끈적해진 피를 묽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셋째, 7시간 이상 숙면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넷째, 싱겁게 먹으세요. 국물 요리를 줄이고 김치는 물에 헹궈 드세요. 다섯째, 손을 쓰는 활동을 하세요. 글쓰기, 뜨개질,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이 뇌를 자극합니다. 여섯째, 매일 한 번 이상 가족이나 지인과 대화하세요. 고립과 외로움은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일곱째, 악기, 외국어, 컴퓨터 등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세포는 자극을 받아야 살아 있습니다. 여덟째, 478 호흡법으로 혈압을 안정시키세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는 호흡법입니다. 하루 5분만 해도 혈압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8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3일 만에 포기합니다. 오늘부터 딱 2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기름 바꾸기와 물 2컵 또는 기름 바꾸기와 30분 걷기. 기존 질환, 특히 심장병이나 심부전이 있는 분은 물, 섭취량, 운동 강도,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작은 습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호철님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고위험군인지 그리고 가족을 살리는 네 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경색 고위험군 자가 체크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이가 50대 이상이신가요? 둘째, 가족력이 있나요?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뇌졸중 병력이 있으신가요? 셋째, 만성질환이 있나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넷째, 생활 습관은 어떠신가요? 흡연하시나요? 잦은 음주를 하시나요? 다섯째, 스트레스와 운동은 어떠신가요? 스트레스가 심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나요? 이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지금 당장 실천을 시작해야 하는 몸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패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는 영어로 FAST 4글자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을 뜻합니다. 한쪽 얼굴이 처지는지 확인하세요. 웃어보라고 하면 한쪽만 올라가거나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습니다. A는 암, 팔을 뜻합니다. 양팔을 앞으로 들어보라고 하면 한쪽 팔이 저절로 내려옵니다. S는 스피치, 말을 뜻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간단한 문장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T는 타임, 시간을 뜻합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를 호출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입니다. 가능하면 2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야 합니다. 2019년 미국 뇌졸중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혈전용해제 치료는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 이내에 시작해야 효과가 있고 혈관 내 시술은 6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1시간이 지날 때마다 뇌세포는 수백만 개씩 죽어갑니다. 패스트는 응급 상황을 의심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증상이 잠깐 좋아졌다고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일과성 허혈발작일 수도 있고 곧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배우자께, 형제께 전화 한 통 하세요. 패스트 4글자를 직접 설명해 주세요. 그 한 통이 가족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집안 벽이나 냉장고에 패스트를 적어 붙여두세요.
F. 얼굴 처짐. A. 팔 내려감. S. 말 어눌함. T. 즉시 119. 이 네 글자를 외우세요. 고위험군인데도 아직 검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내 MRI, 경동맥 초음파 등 혈관 검사를 계획해 보세요. 미리 아는 것이 미리 막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뇌경색은 한순간에 존엄성을 빼앗는 병입니다. 3분이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없고 숟가락을 들 힘이 없고 입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름 하나, 습관 몇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도 30대 후반 일과성 허혈발작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제 식용유를 버렸습니다. 올리브유와 들기름으로 바꿨습니다. 물을 마시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활 습관을 고쳐서 지금 72세까지 현역 의사로 서 있습니다. 72세의 김호철님의 사례도 기억하세요. 경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지만 기름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6개월 만에 50%로 줄였습니다. 이미 많이 막혀 있던 혈관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건강은 병원이 아니라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일을 위해 특별한 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카트에 담는 기름 한 병만 바꿔 보십시오. 정제 식용유,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유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담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에 올리브유 한 스푼, 점심이나 저녁에는 나물에 들기름 한 스푼. 단 이틀만 해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사흘째도 할 수 있고 사흘이 지나면 일주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만 바꾸세요. 내일 하나 더 바꾸세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혈관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패스트 네 글자도 잊지 마세요. F. 얼굴 처짐. A. 팔 내려감. S. 말 어눌함. T. 즉시 119. 이 네 글자를 부모님께, 배우자께, 형제께, 친구분들께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뇌혈관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생각합니다. 이 병은 막을 수 있는 병이다 라고, 너무 늦은 건 없다 라고, 지금 시작하면 된다 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일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 달려 있습니다. 9,000원짜리 기름 한 병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기름 한 병부터 바꿔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과 자녀, 형제, 친구들과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이 정보를 나누는 순간 누군가의 뇌경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댓글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무엇이든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